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저는 이 헤드라인이 너무 이제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 기대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또 판도가 바뀌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열어보면 거의 대다수의 기사가 경제란에서 트럼프 관련한 관세에 대한 내용들로 네. 도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좀 과도하게 시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부과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준 국가가 한 서너 국가가 현재 있죠. 콜롬비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관세 부과를 언급했고요. 그 뒤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율을 부과한다라고 해요. 물론 유예가 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 관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경제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의 상황은 어떠한 영향도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캐나다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2월 초에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가는 과정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악재로 인식을 하고 이후의 상황은 뭐 관세부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멕시코 증시 같은 경우는 관세부가 이슈가 있었을 때 그날 당일에도 움직임 자체가 하락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갈 길 간다. 트럼프 그냥 해본 소리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을 거야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항생시장 기준으로 해서 연일 신고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행세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특정지어서 10% 관세,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지만 시장 내에서의 흐름은 아주 강한 흐름. 뭐 관세 그거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영향도 그리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야라는 게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분위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참여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부분 과도하다라고 보죠. 물론 우리 시장도 지수적 관점이나 일부 종목적 관점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온 뒤로 주가 상승하긴 했지만 매일 발표되는 관세에 대한 뉴스 자체로의 해석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시장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되고 있고요. 역발상 전략으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 리스크의 우려감을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 영향력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관세에 따른 산업군들의 하락도 걱정이 되지만 저는 환율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사실 관세부가 바로 직전에 캐나다 달러도 급격하게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로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근거가 환율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죠. 소매 판매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을 하회하는 형태의 가격 진행이 되었거든요. 물론 원달러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통위가 있고요. 우리에서 추경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원달러 환율이 반응하겠지만 달러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달러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이 큰 폭의 하락이 보여준 지점에서의 가격은 107 지수가 하회하는 형태의 가격 하락이 나왔어요. 그럼 107 지수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07은 지난 11월에 돌파되었던 중요 지점에서의 추세선상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11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 내에서 저점이라고 반응하는 107에서 반등 주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여러 차례 나타났어요. 이 지점에서의 가격을 하회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달러는 강세에서 약세로 진행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왜 트럼프가 관세를 진행할 수 없느냐라는 관점으로의 추가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적 환경은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거죠. 우린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도 그만큼의 관세 부과율대로 수입이 되더라도 우리 경제는 탄탄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커버하고 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변화하고요. 이제 경제 상황 또한 소매 판매 부분이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경제 챙겨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유연한 제스처의 형태로 진행해야 되겠는 걸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압박용으로 쓰는 내용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적 내용으로 환율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여러분께 짚어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관세 리스크를 받아가는 기업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도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들과 오히려 이 환율로 인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도 대표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피해주, 수혜주를 하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그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볼 때, 상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볼 때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예를 들자면 관세 리스크가 부과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피하고 봐야 하는 건지 대표님의 관점에서는 어떠세요? 수혜주라고 한다라면 특정 지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게 수혜 네. 아닌 수혜가 되겠죠. 왜냐하면 네. 관세 부과를 비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피해주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피해주가 어떤 업종의 종목일까라는 게 궁금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죠. 네. 자동차가 특히나 타격이 네, 큰 그래서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황에서도 이를 일부 반영하는 형태이지만 이 또한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의 경쟁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상대 관세 상호 관세에 의해서 부가세 수준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최근 새로 나온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일본도 10%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 한 170여 개의 국가들은 유럽을 포함해서 20에서 25%입니다. 그러면 상대 관세, 상호 관세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는 10%만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 구도에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의 대부분의 공장은 멕시코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의 공장은 한 40에서 50%가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상당 부분의 차량에 대해서 물론 멕시코에 공장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경쟁 국가인 일본과 비교해서 판단해 볼 때 일본과 부가세는 똑같지만 일본은 멕시코의 공장에서 대부분의 차량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25%대 10%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관세 부분은 영향은 있겠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일본과 유럽의 경쟁사 구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악재로만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의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 부분들은 우리가 뭐 과도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역발상의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는 것은 또한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약간 이런 거네요. 그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네. 단사 이익 수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두 일종의 가지 관점인 거네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좋습니다.